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개성공단이 닫힌 지 딱 1년 됐거든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께 물으면 답은 다 똑같겠지. 다시 열어야 된다. 지금 즉시 그것도. 네. 근데 지금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은 열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조차. 네. 근데 현재 통일부는 그렇게 말하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일단 유엔 제재 중에 공단 재가동 때는 결의 위반 논란돼. 요 말이 거짓말입니다. 네,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야. 이건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이걸 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거야. 유엔 제재 중에 공단 재사용 때는 결의 위반입니다도 아니야. 논란대라고 말하면서 애들러 나가는 거거든요. 논란이 될 것이 없는 것이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닌데 개성공단을 만들어진 달러 북한의 핵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비열한 놈들이에요.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다가 최순실 게이트를 집어넣으면 최순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이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를 핑계를 대가지고 논란된데 거짓말인 게 뒤에 드러나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을 시키면 논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논란이 되는 거죠. 에휴. 근데 유승민은 여기 대한 답이 좀 모호한 것 같고 찬성을 안 하는 모양이던데 보수 정당 쪽의 후보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개성공 다시 열어야 된다. 박근혜가 뭐를 정말 잘못했지만 그중에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명분도 없는 개성공단.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은 닫으면 안 되라고 자기가 서약했던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이잖아요. 박근혜가 직접 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 닫지 말자 우리. 그래놓고 지가 닫아버렸던 사건이거든요. 이 개성공단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권 안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친박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들은 거의 뭐 다시 열어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경필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곧 어떠한 형태든지 지금 있는 정부가 물러나게 되면 개성공단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단순하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꾸준히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개성공단에도 현재 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한 5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영유 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안에만 지금 있는 기업들이 다시 재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보다 한 5배 넘는 추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안에 모든 제조업에 관련된 경쟁력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만큼 물류비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조건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생산지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전 세계 유일한 최고의 투자 가치를 가진 그런 공단인 거예요. 이 자산을 그냥 놀린다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멍청한 짓이고 외교 안보를 통하더라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순실이의 현몽하신 2년 안에 북한을 망할 거야 라는 꿈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고지고대로 맞다고 치면 저는 분명 다른 뭐 돈하고 연관되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멍청한 국가 행정 중에 하나로 그렇죠. 기억이 될 겁니다. 최악이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그 핵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개성공단과 핵은 전혀 무관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에는요 우라늄 매장량이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도 양질의.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 폭탄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은. 네, 재처리 시설만 있으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처럼 우라늄을 가서 사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러면 사오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법 위반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가. 근데 북한은 그냥 땅만 파면 나와.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만 있으면 무조건 막 폭탄을 만들어내. 일단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처럼 다량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팩트이고 현실인 거고요. 개성공단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 때 꿈이 있었어요. 원대한 꿈. 그 원대한 꿈이 뭔지 아세요? 개성공단보다도 큰 규모 12개의 공단을 북한 전역에 만드는 거였습니다. 북한의 국민 1인당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개성공단을 12개 이상 만들면 북한이 폐쇄성보다 개방성을 지향할 거라고 봤던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오래된 민족의 그 염원이 달려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폄하하고. 그런데 지금 이 개성공단이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특별법을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앞으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적으로 악용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아까 찌라시님이 다른 에피에서도 엄청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블루오션이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삼성이 개짓을 해도 현대가 개짓을 해도 우리끼리만 해도 40년을 먹고 산대잖아. 그게 지금 북한에 있어. 그런데 가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최순실의 악독한 개성공단 관련된 거에 추정되는 개성공단 공작에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트남 대사인데요. 베트남 대사 이식기하고 최 씨 측근에 있는 모 기업인이 2015년 11월에 베트남에 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요. 그리고 4월 달에 그 폐쇄된 개성공단 임직원들을 그 공단에서 초청을 합니다. 만일 지금 최순실 사태가 닫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돈 이렇게 얹어주면서 그리 가서 집단 이주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 버마랑 똑같은 거야. 버마에서 있었던 일이랑 똑같네요. 거기서 뭔가 일을 저지를 때는 항상 대사부터 바꾸잖아. 베트남 대사도 꽂은 거란 말이야, 순실이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분명히 순실이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개성공단을 닫고 베트남 공단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을 것 같다라는 확실한 추정을 저는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비약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순하게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게 민주정부 때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다 지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박근혜 임기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보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면요. 한국이 성장률 자체는 국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는 굴러가요. 어떤 정권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굴러가는데 성장률 자체가 2점대 초반 이 정도로만 되면 잠재 성장률이 사실상은 마이너스인 상태로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분배 이야기하지만 분배를 늘림으로써 성장을 키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성장과 분배는 대치되는 개념은 사실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성장이 너무 저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가 움츠러들어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장률을 위해서 할 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 나가서 막 수출할 거 다 하고 현대차 다 팔고 다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지금 현재에 있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성장률에 사실 도움 안 돼요. 원위치로 복귀하는 거고 아까 송 작가가 그 답일 수 있는데 그것을 몇 배로 늘려주고 개성공단으로 시작된 그 분위기를 갖고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북한에 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데 한국이 독점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그렇죠. 그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에 뺏기고 있다까지가 지금 현재 팩트니까. 이미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 시장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걸 이미 뺏겼다고요. 개성공단에 아니,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중국 암시장 쪽으로 가서 팔고 있다. 지금 어쨌든 그 실크로드 개설권과 도로 개설권과 시베리아 철도 개설권을 러시아와 어떻든 중국에게 넘겼지만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청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분을 따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뭐 우리 애청자분들 더 잘 알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개성공단과 그의 유사한 공단을 북한에 12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우리 남한에서는 어쨌든 평화지대의 평화의 분위기, 민족의 평화적 분위기를 배양하고 그다음에 남북 차이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축시키고 그리고 그러기 나서 그걸로 어쨌든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영구 평화 협정을 견인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두 번째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한 게 뭐냐면 영구 평화 협정을 왜 북한이 원하냐?
지금 20년 동안 북한이 그거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한테. 핵 만드는 것도 인정하고 영구 평화협정 하자. 이제 전쟁 못해. 너네도 우리 못 쳐들어오거든. 이렇게 요구하는데 남한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아니야. 아직 니네들 상품 가치가 있어. 안보 장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하려면 핵 내놔. 그러면 치려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협정과 경제발전의 모티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이고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꼭 먹고 안 먹고 여러 가지 다 먹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 이제는 어디 베트남이요? 인도? 아프리카? 이미 아프리카는 중국이 다 먹어버렸고요. 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갈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갈 수 있는 거는 민족성 고리로 북한 먹고 연변 먹고 만주 먹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먹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점령을 한다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되게 이상하긴 예. 한데 어떤 그런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의 경제 발전의 모티브로 삼는 건 매우 중요하고 지금 무슨 아까 베트남 또는 무슨 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테면 개척을 하겠다라는 뭐 그 취지 자체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코앞에 개성공단 같이 좋은 입점 위치에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의 어떤 양질의 노동력 이런 것을 빼고 공연히 베트남이니 버마니 이렇게 자리 털을 그쪽으로 잡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또 중간에서 이것을 꿍쳐먹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죠. 자, 유승민